반갑습니다. 제가 동작구청 공무원들 만나 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레기도 하고, 저는 자치구 교육도 이렇게 서울시와 함께 나와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작구청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와 공공구매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건데요. 사회적 경제 개념과 이해, 공공구매 제도와 사례를 제가 교육을 진행하고요. 세 번째 함께누리 이용 안내는 다음 저희 공공팔로팀의 현성희 선임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공무원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던지고 싶은 게 있었어요. 교육자로서. 교육을 이제 진행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2021년 작년을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죠. 이제 22년이 되고 이제 4월이 시작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들어보셨나요? 저희 나라 사례는 아니고 동아프리카 중동 메뚜기 떼 대습격 그리고 식량 적색 경보라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가는 큰 이슈가 있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중국까지 날아왔었거든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 아프리카의 식량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제가 좀 하나 이슈를 가져왔고, 독일 유럽에서 100년 만에 폭우가 되었어요. 이 100년 만이라는 확률로 내린 폭우는 유럽에서 특히 독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독일에서는 60명이나 70명 정도의 사망과 실종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초에 있었던 이슈죠. 울진부터 시작해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많은 이제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소방 공무원들도 투입이 됐었고요. 이탈리아, 남유럽의 또 미국, 호주에서는 저 숫자가 익숙하신가요? 거의 50도 육박한 온도까지 올라갔어요. 작년 한 해. 제가 첫 번째 질문 던졌죠. 어떤 2021년도를 보내셨나요? 네, 이탈리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든 사진들이에요. 이거 역시도 공통점은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시작점으로 두고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사회 문제라는 단어, 개념을 한번 제가 같이 공감해 보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네이버 사전 지식백과의 기준인데요.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의 결함 또는 모순에서 생기는 문제가 사회 문제라고 정의가 내려져요. 자, 그럼 그것에 대한 종류가 있겠죠. 노동, 토지, 실업, 인구, 농촌, 주택, 여성, 노인, 제가 앞서 말한 기후도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청소년 등 문제가 나타납니다. 한 사례를 더 들어볼게요. 혹시 왼쪽에 있는 인물을 아시나요? 이 친구? 전 세계 뉴욕타임즈 표지에 실린 중학생이에요. 스웨덴 친구. 근데 이 친구가 뭘로 또 유명했냐면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와 같은 위상으로 떴어요. 네. 이 친구가 전 세계에 엄청난 임팩트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작년에 저희 나라에서 있었던 P4G라는 국제 환경 포럼이에요. 국제 위상 있는. 그래서 이 친구 외치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중학생 친구인데 뭘 원하는가? 기후 정의. 언제 원하는가? 바로 지금. 그래서 미래의 환경주의는 우리인데 지금 우리의 기성 세대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장 유명했던 건 뭐냐면 스웨덴에 있는 국회의사당, 저희 그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금요일마다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친구가 피켓을 걸었어요. 나는 학교 파업을 하겠다. 왜? 기후 위기를 해결해 달라로 시작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미래 세대는. 그러면 저희 나라를 한번 돌이켜 볼게요. 이런 보고서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매년마다. 생소하실 거예요.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 문제라는 보고서를 출간해요. 어느 기관이 하냐면 SK 대그룹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이 보고서를 매년마다 내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레포트로 내요. 신기하죠? 제가 아까 사회 문제로 정의를 내렸죠? 뭐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것을 성인 1000명에게 100대의 사회 문제를 물어봅니다. 100가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2021년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잖아요. 어떤 한 해를 대한민국에서 보내셨나요? 사회 문제. 해외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자, 여기 레포트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왜 사회 문제를 다룰까? 왜 사회적 가치 연구원, SK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이 레포트를 내고 있을까? 한번 요거에 귀감이 되실 거예요. 밑에 있습니다. 사회 문제의 기록은 사회 전체의 자산이다.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재산이고 자산이래요. 사회 문제가.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된다.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래요. 사회 문제가.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사회 문제로 보는가? 뭐 옆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도 기후위기. 국민이 체감도가 너무나 증가됐다. 라고 사회문제 리포트에 실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보고서 안에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2021년 기준입니다. 이 레포트에서 성인 1000명 기준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1위, 집값 불안정입니다. 공감되시죠? 당연히. 저도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네. 전국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2위는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3위는 지금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감염병 확산 대응 체계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답변해 주셨어요. 100대 사회 문제 중에. 근데 제가 아주 집중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 표에는 30개 상위 사회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중에 5개가 새로 진입했어요. 이 5개가 뭐냐면 환경에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정말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떻게 변화될지를 몰라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레포트로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또 이런 답변이 있어요. 질문이 1000명에게 물어봤죠. 사회 문제는 그럼 누구의 책임일까요? 색깔이 진한 게 답변 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답변이 제일 많고 그 안에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오늘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도 이 책임을 같이 할 수 있는 주체자로서 넣어놨어요. 답변을. 자, 그럼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라는 것도 첫 번째가 정부입니다.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도 응답한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해결하는 데 주체가 되어야 될까?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또 이런 질문. 21년도에 특별하게 코로나가 찾아왔죠. 이전에 없었던 코로나입니다. 근데 우리의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더 불행해졌다. 73%. 1000명 중에 730명이 대답을 했어요. 불행해졌다. 코로나 이후 사회 안전망을 신뢰합니까? 1000명이 절반 이상이 60%가 사회 안전망에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신뢰를 주세요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6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는 것은 딱 이겁니다. 사회적 경제가 뭐냐?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 뭐냐면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끌어오기까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것이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 센터가 경제에 대한 3가지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두를 위한 경제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제고, 사회를 생각하는 경제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과 이해를 좀 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유형 중에 하나가. 근데 거기서 발생된 거는 저희 나라도 비껴나갈 수가 없었죠. 외환위기가 와서 정말 짧은 시기에 일자리 문제가 급격하게 심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부가 해결할 수 없어서 일자리 확대를 비영리나 단체 제3의 섹터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사회적 기업과 도입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서울시와 같이 사회적 경제 2.0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시민이 주체가 돼서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경제 활동이에요. 시민이.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죠. 시민이 직접 하는 거죠. 그게 사회적 경제 2.0입니다. 버전 지금. 서울시는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추진하고 있고, 여기 동작구청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에 아마 이 부분을 같이 협조하고 자치구 내에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행정기관으로서 추진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중에 간단하게 사회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냥 아래 도표만 보시면 간단하게 쉬워요. 사회적 기업은 2가지를 꼭 해결해야 돼요. 하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요. 하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을 통해서 지금 추진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육성시키고 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돼서. 그러면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밑에 보시면 제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사회 서비스, 이제 공공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 센터가 이제 향후에 뒷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올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고 전환시켜서 공공기관들이 공공구매에 정말 사회적 가치를 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22년도 서울시가 함께 센터가 공공기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표현하는 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정리된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주황색 글씨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쟁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그렇게 보면 되고, 개념도 그렇게 보시는데 4가지의 기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에요. 그걸 다 합치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불려집니다. 또 하나의 개념인데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들어오는 게 사회적 가치죠. 사회적 가치는 뭐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입니다. 그것을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헷갈리시죠? 아까 말한 4가지 유형이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공헌하는 경제조직, 그리고 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마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기업, 그리고 자활 기업은 2인 이상 수급자, 그리고 그것을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해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이렇게 좀 다르지만 각 소속 부처에 속해서 각 법 제도 아래 육성되고 성장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겠어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형태예요. 가치도 실현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을까? 저희 센터가 조사하는 연구실에 따르면 약 5,700개가 지금 있어요. 저는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시면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것을 추진해 가시는데 공공기관도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조달을 할 수 있다. 동참할 수 있다. 그것이 공공구매 제도다. 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공공구매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강동구청입니다. 그 협동조합의 MOU를 맺고 도서를 구매하는 업무를 추진하셨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저희 센터도 자주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은평구에 있거든요. 은평구 관내에 그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도시락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점심마다 저희가 도시락을 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가운데 보시면 공무원들이 직원 회식의 날로 해서 도시락을 구매하는 것, 당연히 공공구매에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은 뭐 뒤에 있는 함께 누리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무용품을 우선 구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처별로 저런 유형으로 공공구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이나 주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거개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치구가 힘쓰고 있다라는 사례도 있었고요. 가운데는 아마 동작구청도 하실 텐데 사회적 경제에 박람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기업을 만나서 어떠한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무료 급식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작년에 공공구매 저희 상담회가 서울시와 함께 운영해서 자치구별로 저희도 요청을 드렸고 좋은 기업, 우수 역량한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상담회 때. 동작구청도 그때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중에 몇 개 기업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딱 눈에 들어오실 건데 도도한 콜라보예요.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청년 정책에 관련돼서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에요. 청년 문제를 이제 동작구청이 어떤 청년 정책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에 평균 들어오는 그 조회수가 6,000에서 7,000회가 돌아요.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라이브 커머스, 포럼 그런 것들도 잘 만드는 청년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청년의 문제를 직접 청년이 해결한다. 그래서 도전 콜라보고요. 상당히 다른 자치구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여기 업체랑 한번 해보고 싶다. 저희 쪽도 연락이 왔고. 이제 굿 임팩트입니다. 디자인 전문 업체인데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실 건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영등포 관할에 그 광고판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각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는 그 제작물들을 직접 제작도 했고요. 근데 제가 정말 이 기업을 대표님을 알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들한테는 과감하게 디자인비를 50% 이상 할인해 주고 있어요. 왜? 그것이 이 기업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여담으로 대표님 그러면 그 영업에 진행하는데 이익이 남나요? 했는데 그 비전은 포기할 수 없대요. 사회적 기업에 오히려 디자인과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것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예요. 한번 소개를 해보고요.
작년에 저희가 좀 발굴했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서울주택공사에서 엄청 관심이 많았던 기업이에요. 아마 여기 동작구청에 주택과에 계신 분들은 아시게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동작구에 있는 버려지고 방치된 공간이 있잖아요. 이 기업이 들어가서 밑에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와 하는 실적도 있고요.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그 공간만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문화 콘텐츠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빈집, 노후화된 주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연계시켜 봤어요. 주택공사가 상당히 관심 많았거든요. 아마 동작구청에서도 이런 것들이 공공구매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트래블러스 맵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정무역이에요. 공정무역이 저도 참 어려웠었는데, 주요 사업을 보시면 친환경적으로 공정하게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해외여행이 지금 막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게 여행을, 국내 여행자들을 그쪽에다 보내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일자리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트래블러스 맵이라는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요즘에 국내 여행으로 관심 있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저 끝에 보시면 자연을 보존하고 친환경 여행을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환경과 기후에 관심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문제가 지금 점점점 아마 더 빠르게 진행될 건데, 아마 이런 기업이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도 요즘에 핫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하루에 버려지는 저희가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이 옷을 가지고 가운데 있는 제품을 만들어요. 버려진 옷이 저렇게 다시 탄생합니다. 이 기업도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대기업들이 여기다 손을 뻗쳐서 같이 하자고 지금 찾아오고 있대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이 뭐냐면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데, 친환경적인 건축자재와 사무용 가구도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책상도 이 옷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까지 연락을 받고 왔는데,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환경부 부처에 있는 기관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문제가 대통령 선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선거가 끝나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길거리에 많이 펼쳐져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 현수막이잖아요. 그 현수막을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자동차도 그 카시트에 적용하겠다고 이 기업을 찾아왔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환경공단이 이제 6월에 있는 지방선거도 또 있잖아요. 거기에 또 걸려지는 현수막을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업사이클링해서 사무용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이 기업도 만나보고 미팅도 해봤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앞선 미래 환경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까 환경공단이 업사이클링 사업으로 지금 되게 집중적으로 환경부에서 산하기관이지만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계속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때 다 설명했고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구매 제도와 추진 배경인데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각 항목마다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구매 촉진도 해야 되고, 공공구매도 사회적 경제죠.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달라. 그러면 공공기관이 그것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 교육훈련, 여러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이 교육도 저희가 센터가 같이 서울시와 함께 제공하는 거고, 정보도 이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기업들 정보를 아마 공공기관에서는 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 센터는 그 기업을 발굴해서 공공기관이 필요한 곳에 정보를 넣어 놓습니다. 계속. 그것도 저희가 22년도 사업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판로 지원도 당연합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제가 앞서 사회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도와 구조 속에 결함이나 모순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만들면 돼요. 제도의 모순을 제도로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공공구매 제도가 그런 선순환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요즘에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텀블러를 갖고 다녀요. 한 사람이 그것에 동참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환경 문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 그것을 이제 동참하게 되면 서울시가 1,000만 정도 되죠. 어떻게 바뀔까요? 플라스틱이 줄어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를 제도로 바꾸는 게 공공구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동작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20조, 21조라는 우선구매제도 적용대상 공공기관, 여기에 공공기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 우선구매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센터는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공공구매 실적을 좀 갖고 와봤어요. 이건 서울시 사회적경제 담당관이 동작구청도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죠. 얼마나 동작구청에서도 이런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있을까? 17년도에 1,100억을 했거든요. 근데 20년도에 1,600억을 넘어섰어요. 많이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자치구 포함 서울시 본청 49개, 자치구 25개, 투출기관 12개, 21년 기준입니다. 이 동참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시가 저희한테 공유해 준 자료입니다. 동작구청이 옆에 있습니다. 21년도 현황이고요. 총 68억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실적으로. 자치구에선 3위로 아주 높게 올라오셨어요. 구매부서는 51개 부서가 다 했고요. 1위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제가 한번 데이터를 좀 봤더니 청소행정과가 그 용역사를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처리를 한 액수가 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사례다. 동작구청에서 볼 수 있고요. 보시면 파란색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시는 공공구매 현황입니다. 1,100억을 하고 계세요. 여기 계시는 동작구청도 저기에 해당이 되세요. 이런 현황도 보시면 공공구매로서 참여가 이 정도로 많이 있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한번 전국으로 볼까요? 전국은 사회적 기업만 실적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동작구청도 들어갔거든요. 대상이 847개 전국에 모두 있는 기관이 다 들어가고요. 20년도입니다. 제가 실적 데이터를 갖고 오지 못한 거는 4월 30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집계를 해요. 발표도 하고. 근데 20년 기준에 1조 6천억 원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회적 경제 기업은 한 3% 좀 안 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지금 이것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공구매 판로 지원을 저희 센터가 어떻게 작년 한 해를 했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문을 다 받아보셨을 거고 안내도 받아보셨을 텐데, 서울시와 함께 저희 센터가 공공구매 온라인 상담회를 총 3회를 진행했었거든요. 아까 제가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상담회 때 기관 담당자들을 다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참여 기관이 85개, 참여 기업은 200개 가까이 육박하게 됐고요. 상담은 600건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연계 실적, 그걸로 해서 실적이 발생되는 거는 21억 정도가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놀라운 건 부처기관과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도 서울시의 공공구매 온라인 상담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고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지만 부처와 지방에 있는 기관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코로나가 조금 저희한테 유익을 주는 건 뭐냐면, 서울시의 물리적 공간이 없이 전라남도에서도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온라인 상담회는. 여러분들 여기 계셔서 저희가 기업을 만나실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강점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의 공공구매를 판로 지원했다라고 저희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공공구매 상담회는
당연히 기업과 기관이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3회 동안. 위에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참여한 상황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기업도 만나서 저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이나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작년에 가장 큰 실적으로 환경부 밑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해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여기는 녹색 제품을 인증해 주는 곳이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공에서도 녹색 제품 우선구매나 의무구매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은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협약을 맺었고 뒷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녹색 제품에 대한 것들을 확산시키려고 또 공공기관을 소개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환경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크고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기업들을 공공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 같아요. 지원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저희 센터 쪽으로 뭐 A공사, B기관, C교육청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자원을 좀 연계해달라. 한 사례는 다이어리 제작을 할 건데 사회적 기업이면서 표준 장애인 사업장 기업을 소개받고 싶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근무복, 피복을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추천받고 싶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학교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중증 장애인 기업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저희 센터 쪽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센터는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 우수하고 공급 가능한 기업부를 구축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담회가 그런 역할이에요. 공공과 만날 수 있는 의지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는 이런 촉진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중앙에 있고 기업들은 이러한 역할로 센터가 기관에게 연계하는 것에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정보가 그러면 공공기관 담당자로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나야 컨택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드려야 정보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연락을 주시는 거죠. 그런 사례도 있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 같은데 2022년도에 공공기관을 위해서 팔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서울시와 지금 같이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기업 정보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과 쪽에 제가 드렸고요. 공공구매에 의지가 있는 기업들 100개 기업을 모아놨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21년도. 함께 누리 이제 이후에 있죠. 입점기업 400개를 모았고요. 서울시가 인정한 우수기업 100개, 70개를 모았고 아까 말한 기술원과 협력해서 녹색 제품 인증이 있는 기업들 20개를 리스트화 시켰어요. 그것들을 기관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드린다, 정보를.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아마 이런 화면이 켜질 거예요. 제가 센터가 드리는 엑셀 시트를 키면은 이런 화면에 마크가 뒤에 다 걸려 있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생활품, 뭐 건축자재, 식품, 음료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 기업들이 다 추출해서 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클릭만 하면 그것을 아래에 기업 정보가 다 뜹니다. 뭐가 중요할까? 무엇 사업하는지 홈페이지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번 연도에 좀 강점으로 두고 공무원들한테 홍보하기 위해 우수한 기업 정보 리스트를 드린다는 거예요.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에 어떤 기업이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2022년도 서울시와 같이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는 센터가 아까 말한 구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시로 그냥 열어놨습니다. 언제든지 이 기업 정보를 보시고 저도 어떤 기관과 사업을 하거든요. 기업이랑.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업의 역량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문자나 글자로 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 센터에 그것들을 상담할 수 있게 상시 지원을 열어놨습니다. 아직 링크나 그런 것들은 지금 발송이 안 됐지만 언제든지 어떤 것들의 상담을 확정되면 기관들에게 저 세 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모르실 때 아니면 무엇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상담 일정을 받아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나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어떤 기업에 적합한지를 제품과 서비스를 적합한지를 연계할 수 있게끔 상시 지원을 열어놨습니다.
공공구매에 대해서 어려우실 때, 아니면 판로 지원이 필요할 때 열어놨고요. 그래서 상시 지원이다.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22년도에 공공구매 상담회가 없나요? 네. 일시적으로는 지금은 상담회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따로 상담을 위해서 참여하는 건 없고요. 대신 저희 센터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오늘 교육 끝나시고 내일 오전 9시에 어떤 사업이 궁금하거나 제품이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교육 지원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 지원을 저희가 충분히 해드리는 겁니다. 뭐 1시간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언제든지 공공구매에 대한 사례나 기업들을 추천하는 것들을 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 혹시 한 가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메일로 아마 주무관님이 그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지가 나갔을 거예요. 거기에서 한 번 더 참여를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걸 참고해서 저희도 이런 공공판로나 함께 누리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사경센터 현성일 선임입니다. 앞에서 공공구매 관련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그 공공구매 관련해서 한 개 수단으로 저희가 이제 함께놀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타이틀을 잡아봤고요. 함께놀이는 서울특별시에서 2014년도부터 작성을 해서 사회적 경제 판로 개척 및 홍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지금 2021년부터 저희가 이제 운영을 맡고 있고, 그 전에 14년도부터 해서는 다른 위탁사에서 만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놀이발 작년 아마 현황을 한번 보시면 구매 부서는 672개 정도, 21년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 건수가 여기는 10,00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정확한 건은 12,000건 정도가 지금 구매 건수로 잡혀 있고, 구매 금액 같은 경우는 37억 정도로 전체 이제 쇼핑몰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회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4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공공기관이 한 2,000명 정도, 기업 단체가 350명, 그 다음에 개인이 한 900명 정도로 돼 있어서 개인이 인원수는 많은데 매출액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37억 중에 이게 이제 자치구에서 전체 나온 부분은 아니고 온라인 매출과 연계 실적이라는 부분이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실적이라는 거는 오프라인인데 저희가 이게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까 결제 좀 한계가 있어서 300만 원 정도까지만 이제 자치구에서는 결제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따로 이제 연계 실적으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합쳐가지고 21년도에는 37억의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국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앞에 1교시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원래 보통 기존 위주로 저희가 이제 입점이 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 이제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기업이 입점되어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 인증이라는 공정무역 부분에 있는 기업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함께놀이는 14년 9월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2년 3월 현재 한 8년 정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 7월 전반부에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성능 기능 개선 사업을 해서 일부 기능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함께놀이몰을 운영하고 있고, 입점 기업 같은 경우 650개, 판매 상품 같은 경우는 13,800여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도화 그러니까 기능 개선 사업을 하면서 이 카테고리도 좀 정리를 해서 현재는 12개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에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복사용지, 그다음에 방역, 화장지, 전산용품으로 돼. 일반 쇼핑몰에서는 저런 카테고리로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쪽에는 이제 공공기관으로 이제 특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최적화해서 일반 쇼핑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겨레 공공사이트는 누구나 이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쇼핑몰에 회원 가입하고 물건 사고 그러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놀이를 접속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는 장바구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주문하기, 주문 완료, 배송까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특성화되다 보니까 주문 전에 보통 견적서를 출력하거나 안 그러면 대량 구매 견적, 견적 요청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문 중에서도 이제 비교 견적을 저희가 이제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서류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작년에 하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이용하시다가 불편하거나 뭐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콜센터 쪽에 전화를 하시면 상세하게 이제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고 이 메일 계정으로도 이제 오시긴 하는데 급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쇼핑몰을 들어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게 공공기관, 기관시설단체, 개인회원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기관에 맞는 부분을 확인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사이트 쇼핑몰 맨 처음에 보시면 로그인에 검색하시면 여기에 회원 가입으로 뜨시고 그다음 여기에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이쪽에 가셔서 이제 공공기관으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야 이 공공기관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기관 코드를 넣어야지만 저희가 기관별로 이제 실적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기본 필수값으로 넣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대표자, 업종업체 부분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회원 가입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원 기관에 대해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매 시에 필요한 구매 영수증, 온라인 출력, 비교 견적서, 대량 구매, 용역 견적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청구, ARS, 방문 결제를 하고 있고 무통장 입금 시에는 선 배송 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량 구매, 그 다음에 전용 결제 상품은 특별 주문 등록인데 이 부분은 그 예산과 그 다음에 결제 금액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특별 주문을 등록하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 쪽으로 해서 결제가 가능하게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문하기 쪽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이제 그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장바구니 견적서, 그다음에 이제 대량 구매 견적서, 견적 요청할 때 견적서. 이 공공기관에서 주문할 때는 이 견적서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이 견적서를 이 3군데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학인데 이 부분은 일반 공공기관 아니고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는 4가지 정도밖에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8가지 정도의 이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결제, 후청구 신용카드 결제, 방문 결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통장 이런 부분은 똑같은데 ARS 신용카드가 있고 저희가 작년에 고도화를 하면서 이제 제로페이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지금 제로페이가 적용되어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함께놀이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쇼핑, UMF 정도, 그다음에 11번가도 이제 가능은 한데 이런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함께놀이 공공쇼핑몰에도 이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이제 핸드폰에다 앱을 깔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온라인 제로페이라고 그래서 가지고 그 한 부분을 깔아야 되고 비즈 플레이라고 그래서 이거 결제단을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서 휴대폰 번호랑 생년월일을 입력해 가지고 간편 결제를 하게끔 작년에 고도화를 하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 신용 ARS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번호랑 유효기간 이런 사업자 번호를 알아야지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후천구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마이페이지 쪽에서 메뉴 결제 진행할 때 이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저희가 방문 결제가 저희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결제는 되지 않고 10만 원 이상만 주문 시에 결제하지 않고 주문이 완료되고 배송이 진행된 뒤에 그 저희 쪽에 관련자가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중요 서류 중에 이제 비교 견적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제하면서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이쪽 부분에 요청하기를 누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결제 이후에 세금 계산도 요청할 시에 비교 견적서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빙 확인 서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마이페이지, 마이쇼핑, 주문정보 상세 하단에 보면은 아래처럼 거래 명세서를 클릭하면 왼쪽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래 명세서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네 가지 서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수증 같은 이 양식은 거의 비슷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시는 자료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수증, 거래 명세서, 견적서, 납품 확인서 이 네 가지를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게끔 그 쇼핑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쇼핑몰에서 동작구 같은 경우는 관내기업 상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별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뭐 카테고리에 해당 상품을 찍고 만약에 떡, 쿠키, 간식을 찍은 다음에 동작구, 자치구가 동작구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건 상품 위주로 이 아래에 보시면 보게 있지만 상품 위주로 이제 검색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관내 상품을 꼭 동작구에 관련된 상품을 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입점 기업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입점 기업 정보, 그 다음에 동작구 검색을 하시면 아래에 이제 삼성 떡프린스처럼 해가지고 동작구 관련된 모든 기업들 위주로 먼저 나오기 때문에 관내 기업 보기는 이 부분 탁테르를 보는 부분이랑 이 기업 보기 보는 부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기업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공구매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그 기업들이 얼마나 공공구매 실적이 나와 있는지는 신뢰성을 좀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 정도 쪽에 저희가 지금 예정대에 넣으려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째 쇼핑몰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3개 기업 정도만 노출되어 있어서 구매 기간, 품목, 구매 처명, 금액 정도만 현재 보시는 샘플링처럼 이걸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탈로그도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재작년에 했던 이 카탈로그인데, 카탈로그가 있고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상품이 3가지나 있다 보니까 이게 상품이 조금 그림이 사진이 작다 보니까 좀 보기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품 사진을 좀 1장에서 2장 크게 하고 상품 위주로 넣을 생각으로 지금 작업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할 예정이고 PDF 파일로도 해가지고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검색이 좀 편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쇼핑몰에서 검색하려고 하면 또 검색이 안 된다는 부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세 페이지를 제공하는 게 상품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 상품 기획전도 예정되어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품 기획전마다 이제 해당 상품을 클릭하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 인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 위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획전을 하고 있어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매하시는 공공기관 주무관님께서는 그 앞에 주문하신 걸 그대로 주문하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저희가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새롭게 내는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있어가지고 매출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전에 전임자가 그대로 구매를 했던 그 패턴 그대로 해서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기획전 같은 걸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 함께놀이 기업 현황이 판매 카테고리 현황인데요. 보면은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중증 장애인 상품이 생각보다 많고 여성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카테고리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복사용지라든지 전산 전자제품, 식품 쪽이 많은 그 현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께놀이 입점 탑 10 품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지만 사무용품, 종이컵류, 사무용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화장지, 봉투, 서류항정 부분이 6억 원 정도, 1억 2천, 그 다음에 8천만 원 정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방역,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역 물품이 이제 상위로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함께놀이 부서 판매별 구매 현황인데 이 부분은 5년간 자료를 이제 분석한 부분인데 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매년 25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자치구에 대한 상품 구매 현황이 점점 올라갔다가 이제 작년도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672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부서가 672개라는 상품은 62개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21년도 이제 서울시 자치구 이제 연간 구매 실적 저희가 이거는 매년이 아니라 매월마다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위를 내서 이제 보고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구청별로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작년 1년치 서울시에 보고된 연간 구매 실적인데요. 여기 보면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적으로는 약 4,4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이거 보시면 이제 위에 상위 기관이 있고 하위 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22년 1월, 2월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순위는 거의 변하지 않을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동작구청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구매해주고 계시긴 하는데 조금 더 함께놀이를 좀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구매하는데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함께놀이에 대해서 조금 기업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전용 쇼핑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